구름이 달을 가린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 갑자기 다급해지는 발걸음. 뭔가 나를 쫓고 있다. 멀쩡하던 대문. 갑자기 삐거덕 소리를 내고 이쯤 되면 촛불도 한번 꺼져준다. 주위를 맴도는 시선. 뭔가 나타날 때가 됐는데 뻔한 질문 한번 던져주고 누구세요? 알성 웃기는 귀신이다. 길고 지루했던 장마가 끝나면 바야흐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온다.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마저도 없던 시절, 끈적끈적한 여름밤을 시원하게 식혀줄 그 무엇이 간절하게 필요했는데 매년 그맘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각종 남양 특집. 이렇게라도 더위를 피해볼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여든 TV 앞. 그리고 그곳에는 귀신이 있었다. 귀에 익숙한 타이틀 멜로디. 비리 소리 처량하게 울려오던 밤이면 약속이라도 한 듯 불을 끄고 숨죽여 브라운관을 지켜봤다. 저기 뭘 보는 게야? 앞을 못 보는 청명한 주제에? 심장 약한 노약자들에겐 이불이 필수. 뭔가 나타난다 싶을 땐 순발력을 발휘해 두 눈을 가려주는 센스도 필요하다. 오래간만이구나. 폐허가 된 사원에서 만난 지 20년 만인가. 무엇하러 오셨소? 이 승인들이 가끔 실수를 범하듯 눈썹 하나 그렸을 뿐인데 그 인상은 어찌 그리 잊혀지지 않던지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 얼굴. 하지만 그날 밤이면 어김없이 꿈에 등장해 잠자리를 뒤숭숭하게 만드는 애프터 서비스도 잊지 않았다. 이만 물러가겠어. 공동묘지에 뭐 귀신 나오고 그런 원한 그런 거 그러니까 원한을 품고 뭐 복수를 한다든지 그거는 거의 이불 뒤집어 쓰고 봤죠. 산길을 다니다가 비가 오면은 잘 때를 찾아야 되는데 꼭 보면 멀리에 집 한 채가 있죠. 거기 가면은 여자가 예쁘지, 소복 입고 남편 죽었대 또 혼자 살아, 예? 그러잖아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여름밤을 시원하게 식혀주었던 대한민국 대표 토종 귀신들. 그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처녀 귀신이다. (60년대) 후반부터 성행했던 고전 공포 영화들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처녀 귀신의 이미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처녀 귀신들은 하나같이 억울한 죽임을 당한 후 자신의 사연을 호소하기 위해 복수의 칼날을 간다. 난 한이 맺혀 구천을 떠도는 원긴이라. 오랜 세월 동안 네가 오기를 기다렸다. 하얀 소복에 긴 머리 풀어 헤친 그녀들. 여기에 하나 더, 그들은 하나같이 예쁘다. 그렇다면 이런 처녀 귀신의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특수 분장의 힘이 여기서 작용한다. 처녀 귀신 분장에는 그 포인트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 톤이 첫째 조건이죠. 희게, 핏기가 없이 희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눈썹이라든가 아이라인을 강조하고, 입술 컬러가 이제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랏빛이 나듯이 하는 쪽으로, 그게 포인트예요. 하지만 초창기에는 장비와 재료의 부족으로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뭐 옛날에는 특수한 뭐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붉은 펜슬로 안쪽을 칠해줬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렌즈도 있고 그다음 약품을 있어요. 긴 머리 풀어 헤친 듯한 가발까지 쓰고 나면 그야말로 처녀 귀신으로 완벽 재탄생. 어딘가 모르게 어설픈 이 모습이 초창기 처녀 귀신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등장 횟수도 많아지면서 처녀 귀신도 진화를 거듭한다. 그저 조용히 흐느끼다가 눈이나 치켜들 줄 알았던 처녀 귀신들이 어디서 수련을 했는지 하늘을 날고 제주를 넘었다. 사람 놀래키는 재주도 나날이 발전해갔다. 그런데 왜 하필 총각 귀신이 아닌 처녀 귀신일까? 실질적으로 그 가부장제하에서 여성들이 가장 억압받는 아마 계층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포영화는 억압된 것의 규현이라고 그래서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들 그리고 억압이 심한 장소에 항상 귀신이 나오거든요. 그런 여성들의 불우한 처지가 공포와 결합된 그런 식의 공포영화가 되게 많았어요. 우리의 토종 귀신 중 처녀 귀신과 쌍벽을 이루던 존재도 있었다. 그 이름도 유명한 구미호가 바로 그것이다. 정이 그러시면 매번 뻔한 스토리였지만 날렵한 동작으로 순식간에 제주를 넘는 구미호의 화려함에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다. 이쪽으로. 자, 앉으시오 남자. 하지만 구미호 에피소드에 있어서 최고의 압권은 바로 변신 과정. 어여쁘고 그저 조신하던 한 여인이 흉측한 구미호로 변해가는 과정은 몇 번이라도 다시 보고 싶은 명장면 중의 명장면이었다. 요즘이면 뭐 컴퓨터 그래픽이나 가지고 쉽게 이렇게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변칙 방법을 쓴 거죠. 여자의 뭐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에서 그냥 구미 얼굴로 이렇게 못 가니까 중간에 필름 하나, 번개 필름을 하나 때리고 이제 VTR 스톱하고 다 이렇게 또 구미 얼굴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나가는 그런 편법을 쓴 겁니다. 저렇게. 조악하기 그지없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구미호였지만 일단 방송을 탔다 하면 단번에 화제가 됐다. 심지어 영화에서는 춘향전, 드라마에서는 구미호에 출연하면 스타가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일대 구미호 한해숙을 시작으로 선우은숙, 김미숙, 송유나, 김지영 등 지금은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최고의 여배우들이 신인 시절 구미호 역을 맡은 후 스타덤에 오르기도 했다. 여배우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화장품 광고를 해야 주인공으로 뜨고 스타가 된다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여배우는 구미호를 한번 해야 스타가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악역이 아니잖아요. 너무 지고지순한 그 인간이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어느 순간엔 악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선량한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하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배우들이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작품이 아니었을까. 출연한 여배우를 최고의 스타로 만들었던 화제의 드라마 전설의 고향. 하지만 특수 효과 기술이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 공포물을 제작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옛날에 스턴트맨 제도도 별로 없었고 저런 것을 감당할 특수 요원들이 없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이제 불타는 장면을 촬영을 했는데요. 뭐 불이 막 몸에 붙고 하니까 뜨거워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금방 뛰쳐나와서 NG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것까지는 다시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배윤식 씨가 그 불쌍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데 눈썹도 다 타고 머리카락도 다 탔어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강행했다가는 배우 한 사람 잡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그걸로 하자. 그리고 부족한 것은 슬로모션으로 좀 처리해서 좀 화면을 늘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커버를 한 거예요. 온몸을 불살라 연기했던 만큼 반응도 좋았다. 연기자 백윤식은 눈썹과 머리카락을 잃었지만 대신 열띤 호응과 함께 그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배우들에겐 순한 시대였지만 그런 열악한 제작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이들은 고전 공포물의 최고봉으로 전설의 고향을 꼽고 있다. 언약의 소중함을 애청자였다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는 전설의 고향의 매력 하나. 여인이 있을 것인지.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박달산 골 깊은 곳에 있었다는 덕대골에 얽힌 전설이었습니다. 에피소드의 마지막을 장식해주던 성우의 굵고 차분한 내레이션. 성우 김용식의 목소리는 보는 이들에게 이야기의 사실감을 한층 더해주기도 했다.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의 독특한 목소리 톤은 하루아침에 탄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 해설 내용을 받고 한 2시간을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해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 끙끙 앓다가 자포자기 상태에서 에라 모르겠다. 초등학교 때 국어책 읽던 그런 기분으로 모든 기름기 쫙 빼고 그냥 한번 읽었더니 그게 좋다는 거예요. 거짓과 진실은 양쪽 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 나름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오직 참된 정의만이 인간을 구할 수 있다는 이 전설은 전라북도 남원군에 남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우리를 오싹하게 만들었던 대한민국 귀신들. 하지만 이들의 향연이 거기서만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 어린이들 사이에서 성행했던 각종 괴담의 주인공들 또한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맹활약을 펼치기도 했는데, 당시 내노라는 어린이 잡지에서 괴담 기사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이 괴담이 실제 잡지의 판매 부수를 좌우하기도 했다니 그 관심과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만하다. 잘 쓴 괴담 하나, 10 학습 기사 부럽지 않던 시절이었다. 금년에 어느 잡지가 진짜 그 나병 특집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이 그 여름방학 때 부수가 확실히 표가 나요. 주로 그때 이제 외국의 그 무슨 해외 토픽이라든가 또는 외국 잡지들에서 보고 그거를 한국화 시켜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좀 재밌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기를 쓰고 만들어냈어요. 그런가 하면 한때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괴담도 있었는데 이름하여 홍콩 할머니 귀신.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까지 아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손을 보여달라 그런데요, 그 홍콩 할매가. 그러면은 절대로 그 손톱이 있게 그걸 보여주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해서 손톱이 안 보이게 보여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손톱을 안 보이게, 손톱을 숨겨서 얘기를 해야 무사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할머니가 손톱을 다 뽑아버린다는. 아, 진짜 그런 소문이 났었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4시 이후에는 나가지 말라 이거였어요. 홍콩 할머니 귀신한테 잡혀간다. 근데 저는 그 얘기 안 믿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친구들이 4시 이후에는 안 나오니까 저는 4시 이후에 나가도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학교, 타 학교 막 몇 학년 몇 반에서 누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때 초등학교 때는 너무 뭐 다른 학교의 소식을 잘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막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더 무서워하는 거죠. 그 여파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니 화장실 가기를 꺼려한 아이들이 볼일을 참다가 교실에서 실례를 하는가 하면 귀신을 퇴치해준다는 부적이 나돌고 급기야는 홍콩 할머니 귀신 때문에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들까지 생겨날 정도였다. 그 당시에는 어떤 어린이 유괴 사건이라든지 또 어린이를 뭐 납치해가지고 어떤 돈을 받아낸다든지 뭐 이런 어떤 사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 아이들이 이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이제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아날로그 시대의 마지막 괴담 어떤 구전 현상 뭐 이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현상과 어떤 괴담이라는 것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홍콩 할매 귀신 설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올여름도 그 채비를 마치고 관객 앞에 선보여지길 기다리는 수많은 공포 영화들이 있다. 자극적인 소재와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리고 첨단을 날리는 특수 효과로 무장한 최신 공포물들 안에는 좀 더 사악해지고 좀 더 잔인해진 현대판 귀신들이 숨어 있다. 귀신은 늘 나타나요. 귀신이 사라지진 않아요. 왜냐면 귀신은 우리의 욕망과 바람과 쾌락과 또 금기를 모두 다 실현한 타자이기 때문에 귀신이 사라지진 않거든요. 다만 귀신이 어떤 형태로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는 게 재미있는데 현대 공포 영화는 테크놀로지와 그 공포가 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귀신이 핸드폰이라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비디오 기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그것은 전부 다 극단화된 테크놀로지가 결국은 인간의 정체성을 앗아버리고 또 우리 사회에 있는 자가복제의 공포죠. 오리지널이 사라지고 계속 복제하는 무한시대, 무한복제 시대에 공포를 드러내는 아주 흥미로운 장치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소복을 입고 피를 흘리는 귀신을 보고 놀라지 않는다. 그 시절 스크린 속의 귀신들을 다시 보면 심지어 풋풋하기까지 하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엔 처녀 귀신보다 구미호보다 몇 배나 더 무서운 공포들이 실제한다. 그래서 우린 귀신을 보고 밤잠을 설치고 소리를 지르던 그때 그 시절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